어째서 인간들 하나같이 주둥이로는 정의를 외치는데 정말 뒤를 캐보면 하나같이 구린 내가 안 나는 것들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이준석이 어디 가나 분탕질하고 말썽입니다. 이 사회화가 덜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오늘 또 뭐가 나왔습니다. 이준석이요, 그 변호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이 법적 공방 끝에 7,7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월급 통장도 압류당할 처지에 놓인 것 같은데요. 사소한 욕심 때문에 일을 크게 그르치는 스타일인 겁니다. 젊은 애가 입만 나불거리지 뒷동꾼형은 굉장히 구리다 라는 거죠. 이런 게 무슨 대통령을 한다라고 하는지 우습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한 짓이요, 식당으로 치면 무전 취식한 겁니다. 먹고 튄 거죠. 정말 추한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내용 보면요, 이게 참 지금 하는 짓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데요. 이준석이요, 2022년 7월입니다. 2022년 7월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성접대 의혹과 증거 인멸교사 의혹으로 인해 가지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에 추가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었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지금 이제 한동훈 체제처럼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비대위로 전환이 됐었죠.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은 당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했다라고 판단했고, 이게 사실 국민의힘의 윤리 문제, 도덕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거론되면서 당 내부에도 분열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은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이 친윤의 개입으로 내가 개파 정치의 결과물로 내가 당했다, 끌어내려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적으로 그냥 이제 지무덤치가 팠다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때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 대해서 1,100만 원으로 이제 착수금 받고 추후에 성공 보수에 대해서는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1차로 가처분이 인용이 돼가지고 주호영 비대위 내려앉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기각을 했죠.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가 들어서고 전당대회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법무법인 찬종에서는요, 이 이준석에게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서 협의를 요청했는데 이준석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공보수 자체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1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니까 계약에 따라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준석은 아니 성공보수를 협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변호사 네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저분한 겁니다, 사실. 1심 재판부는요, 이준석과 변호사 간에 쓴 계약서 내에 성공보수는 추후에 협의한다,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액수는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준석이 이제 희망하던 당대표 복귀라는 결과가 성공 보수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정해진 문구가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에 복귀하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가 새로 출범했고 뭐 당원 개정 등이 일부 인용 결정 이후의 사정들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의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는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근데 이준석이 참으로 지저분하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예전에 또 성상납으로 문제가 됐을 때 당대표 시절에 본인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를 상대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당의 법률팀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법률팀에서 대응을 했다라는 건 변호사비 배임 행위죠. 이준석의 개인적인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당의 돈으로 변호사비를 냈다라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이준석은 이런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뭔가의 다른 배경에 세력이 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준석의 성상납 이 사건은요 2013년 때 있었던 일이고 이준석의 당대표 시절은 2021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에 이를 가지고 개인이 법적인 문제를 받은 거를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당의 법률팀을 활용한다? 그 법률팀을 운영하는 것은 당비로 운영하는 것, 당대표 권한으로 당비를 쓰게 만든 것, 배임 행위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이 또 돈 관계도 지저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조금 사기다라고 볼 수 있는 6억 6천만 원 말입니다. 이준석이 이번 4.10 총선 때 이 막 잡당밥들 다 모아가지고 경상보조금 지급일 하루 전날에 이제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제명당해서 양정숙 의원, 그 양정숙 의원을 합류시켜서 5명 만들고 그러니까 기준을 간신히 맞추고 6억 6,600 뭐 얼마를 받아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낙연과 분당했습니다. 이낙연과 빠이빠이 했죠. 그래서 이 김종민 의원이 이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이제 보조금 반납해라. 이거 꼼수로 타먹은 거 아니냐. 그러고 반납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준석은 반납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거 반납 못하고 있어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면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서 6억 6천만 원을 다 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게 본인이 입법활동을 할 거라고 자신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본인이 공영훈 후보를 제끼고 당선될 것이라는 뭔가 플랜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이 강력하게 일고 있는 지역이 동탄이기도 합니다. 깜깜이 구간이라고 하죠. 여론이 이제 반영되지 않은 그 깜깜이 구간, 투표 날 일주일 전, 이 깜깜이 구간 전에 공영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40%, 이준석이 20%대, 근데 일주일 만에 여론을 획 뒤집어가지고 이준석이 당선이 됩니다. 그때 중앙선관위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선관위부터 시작해서 이준석의 학력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도 한동훈 당대표가 보조금 반납의 방법은 많다. 6억 6천만 원 금액 똑같이 맞춰가지고 당비로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라서 자진 해산할 경우에도 이 6억 6천만 원 국고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까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진짜 보조금 갚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굳이 입법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정당 해산 후에 다시 재창당해라. 그러고 6억 6천만 원 반납해라. 의지의 문제 아니냐까지도 얘기했는데 이준석은 입을 쳐닫았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6억 6천만 원 동결해서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2억 96만 원을 썼습니다. 그 2억 96만 원 중에 1억 6,655만 원은 그 여론조사비로 썼다라고 하는데 당내 싱크탱크의 위원장이 이준석. 그 이준석이 1억 6,655만 원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린내가 풀풀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선관위와 이 뭔가의 끈끈한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이준석이 3번의 선거, 그러니까 4번의 선거, 그 다음 당대표까지 5번의 선거에 계속 거짓 학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모든 것을 눈 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 하버드에 복수 전공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갑자기 말을 바꿔서 경제하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했다라고 사설기관에서 뽑은 자료를 제출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하버드에서는
뭐 경제학은 조인트고 있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놈이 이준석이죠. 그런 가짜 서류를 냈는데도 선관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필터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관위와 뭔가의 검은 거래, 커넥션이 분명히 있다. 그들만의 카르텔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보조금 관련돼서도 선관위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 자체가 해산되거나 취소되면 보조금 반환 사유가 되겠지만 당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소속 의원 수가 줄어든 경우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사례도 정치적으로 보면 통합하려다가 합의가 결렬돼서 외형이 형성된 것인데 본질은 개혁신당 소속 의원이 탈당한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보조금을 정산할 수 없다. 이렇게 개혁신당이 손을 들어줬죠. 이준석이 돈이 지저분한 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뭐 처음 먹은 거 토해내라 뭐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 원칙적으로 그냥 사기 집단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보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 버리는 게 어떨까? 아니면 조금 더 번외적인 짓을 하지 못하게 촘촘하게 법에 대해서 다시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기꾼에게 지지를 보내는 우리 국민들도 문제지만 이런 사기꾼을 대권 주자로 부각시키면서 뭐 언론이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불행이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본인에게 오는 의혹에 대해서 벗어났던 방법, 성상납 같은 경우도 했어 안 했어에 대한 답을 못하죠. 그러면서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수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6억 6천만 원 쇼핑했을 때도 동결할 마음은 강하다. 의지는 강하다. 그러나 뒤에서는 2억 가까이 써먹고 그리고 지금 뭐 10억 내게 하자 이래놓고 전략적 봉쇄수를 썼죠.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10억 내게 하자. 그래서 코인 받지 않는다. 10억 가지고 와.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보자. 입 쳐닫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버드 학생증 막 흔들고 있고 하버드 매거진하고 뭐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포스티우 공중된 하버드에서 발행된 서류 하나면 끝나는 일을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그리고 언행 자체가 의혹투성인 이런 작자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불행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째서 인간들 하나같이 주둥이로는 정의를 외치는데 정말 뒤를 캐보면 하나같이 구린 내가 안 나는 것들이 없습니다. 찌질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준석 대권에 나온다? 아서라 똥개야. 김영윤 TV였습니다.